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실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실화. 육선문의 제마당 당주 집안인 육가장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했다. 지금은 묘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겨울인지라 아직 세상은 동틀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는데 바로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는 것이다. 휘잉 휘잉. 적막한 바람이 불어왔고 쌓인 눈은 바람에 날렸으며 정원수로 길 정원수였던 소나무 위에서 쌓인 눈이 떨어져 내린다. 투두두투. 서로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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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눈밭길에 스스로 감흥되었는지 절대로 빨리 걷지 않는다. 허허, 이자는 장님인가? 두 눈을 감고 길을 걷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걷는 걸음이 서로 길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한동안 계속해서 길을 따라 정확하게 걷는 모습이라니. 다시 눈이 내리는 것인가? 크게 모복을 입은 자가 하는 말에 조종이라도 당하는 모습처럼 하늘은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눈이 내렸고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군. 흙에 모복을 입은 주인공은 자신의 우수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눈을 받아내었는데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 닿은 눈꽃 송이는 손에 닿자마자 스르르 녹아버렸다. 챙채채채 챙챙챙.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물론 일반인이라면 이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드디어 마지막인가? 육참이 자기 부하들을 죄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마지막 대결인 것 같구나. 그렇다. 지금 정원소로 길을 걷고 있었던 흑의 모복의 주인공은 바로 이건이었고 그는 병장기가 부딪히는 세미한 소리에 귀가 쫑긋거렸다. 그리고 눈을 떴으니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넘실거렸다. 세상에서 구경하기 제일 좋은 것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지. 어디 녀석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해볼까? 이거는 짙은 미소를 짓는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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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이거는 계속해서 걸음을 내디딘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졌으며 그는 지금 육가장의 재난 앞에 태어나고 유유자적하였으니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 소록길 정원수를 벗어났고 그의 눈앞에 육가장 중심 가택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내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바로 육참을 중심으로 세 명이 둘러싼 모습이었는데 이 세 명은 제마당의 폭해로 보였고 본능적으로 육선문의 유명한 삼재진인 맹수포결이라는 연수합 벽검진을 전개하는 것 같았으며 육참은 흉신학살의 얼굴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육참의 눈에서 짙은 아수라 혈기, 살기 등이 혼용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며 그의 얼굴과 쌍수는 얼마나 많은 포키와 식솔들을 죽였는지 붉은색 핏물로 피칠하고 쩔어 있었다. 흡사 핏물로 목욕을 한 모습이었는데 육참은 도대체가 육가장에서 몇이나 죽였나? 이거는 육참을 보며 낮은 소리로 혼잣말했고 그의 두 눈은 조금 흔들렸다. 지금 이건의 입에서 입김이 잔잔히 흘러나와 공기 중에 흩어졌고 내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건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은지 무시한 채 그들만의 대결에만 집중했다. 육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서 육참의 동문무기인 혈룡환이 있었으며 그는 쌍수에 각각 2개씩 들고 있었다. 이 혈룡환은 각각 코도알보다 조금 큰 것 같았고 알마다 은각으로 울령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역시 핏물이 묻어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보니 3명의 포케와 육참 사이로 이미 2명의 포케가 바닥에 엎어져 죽어 있었다. 한 명은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었으며 다른 포케는 가슴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도대체가 이곳에서 이들이 벌인 일이 가능키나 한가? 이들은 같은 편이 아닌가? 하지만 이들의 눈이 정상인의 눈이 아니었다. 육참은 3명의 포케를 압도하는 살기와 아수라 혈기를 주변으로 폭사시켰으니 3명은 주눅이 들만했으나 역시 포케들은 정상인이 아닌지라. 목마르다. 삼재진을 이룬 포케 중에 이를 상징한 포케는 무의식 중 본능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그는 좌에서 우로 쓸어서 걷기 시작했으며 또한
천을 상징한 포켓도 질을 상징하는 포켓도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져 걸었다. 물론 육첨을 중심으로 걸었으니 평소와 달리 눈밭에서 이들의 발은 바닥을 쓸었으니 당연히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 크크크크, 녀석들. 늑마흑삼으로 완전히 각성되어 혈폭인이 되더니 아주 보이는 것이 없군. 감히 내 앞에서 겁도 없이 무당파에서 즐겨 사용하는 천진의 삼재진이라. 그래, 너희는 이미 중원 구대문파의 무공에 익숙하지. 크크크크, 어서 오너라. 아주 잔인하게 마지막 생기까지 밟아주마. 혈천능 왕포. 타타타타타타타 타나닥 탁탁. 휘익 휘킥 휘킥 휘킥. 드디어 육첨도 3명의 포켓에게 보조를 맞춰 신형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쌍수는 손바닥 방향을 하늘로 올렸으니 호두알보다 약간 큰 혈주 뇌알은 빠르게 회전하더니 육첨의 두 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을 유영했다.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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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왜 육첨의 혈주가 혈룡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확할 것이다. 사실 혈주의 생김새가 울룡의 그림으로 조각되었다곤 하더라도 그의 혈주가 언제나 출수되면 사람의 피를 머금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혈주의 생김새로 혈룡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육참의 몸을 타고 흐르는 혈주의 모양이 꼭 붉은색 혈룡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모습이지 않은가.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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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르. 우선 천지인 삼재진 중에 천에 위치한 포켓가 자기 적도를 휘두르며 육참을 향해 날았다. 천장 탐화. 휘익 부웅 깡. 포켓은 좌수에 돌을 들고 있었으며 그는 좌상에서 우하로 돌을 내리고 없고 그의 도는 강력한 도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포켓의 공격은 육참에게 있어서 조족치열이었으니 어느 틈에 그의 우수 검지와 중지, 손가락 사이에 하나의 혈룡환이 끼워져 있었으며 포켓의 도는 육참의 방어에 맞서 혈룡환을 강력하게 때렸다. 도에 부딪힌 혈룡환은 강력한 불꽃이 튀기며 사방으로 날렸다. 역시 육참은 입기경을 바라보는 초정절 고수인지라 우수와 상관하지 않고 역기즉설이라는 수로 자기 좌수를 들어올렸다. 그는 엄지와 중지의 또 하나의 혈룡환을 포켓의 머리에 쏘아낼 참에 지에 위치해 있었던 포켓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자르려는 것을 기감했고 급작스럽게 천근추의 신법을 전개하여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육첨은 내가 공부의 내기를 조절하여 지면에 가볍게 착지했으며 2명의 포켓을 볼 쯤 역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내 위치에 또 다른 포켓가 육첨을 덮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내 위치했던 포켓은 두 사람과 좀 떨어진 것이 실수였던가. 육첨의 몸을 타고 오르내리는 혈룡환이 이내 공격을 막아섰고 육첨은 또다시 자기 팔꿈치로 근거리에 붙어 쏠려오는 포켓의 수박을 찍어버렸다. 빠! 포켓은 큰 충격에서 쓰러지던 차에 육첨은 좌수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던 혈주를 총단포격이란 수로 튕겨 쏘아냈다. 퉁! 퍽! 이내 위치에 서 있었던 포켓의 수박은 크게 흔들리더니 그 머리가 뚫리면서 피와 뇌수가 튀었으며 몸의 균형을 잃은 포켓은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쿵! 이를 보고 있었던 2명의 포켓은 더욱 강력한 기세를 일으키며 괴성을 질렀고 공중에서 육첨을 향해 떨어져 내렸다. 크악 크악 쇠액 쇠액. 이미 이성을 잃었던 두 사람은 자신의 내가진기를 최대한 끌어오려 돌진하는 모습에 내리고 있었던 한방눈은 그들의 기세와 같이 요동하며 질주하였는데 전능 미포 천지 구휼참. 2명은 하나의 동료를 잃고 본능적으로 2명이 하나 되는 도법을 펼쳤으며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림의 가속력이 붙어 그런지 한 덩어리가 되어 육첨을 힘으로 쪼개려 하였다. 쇠액 쇠액. 육첨은 흉악한 실소를 지었고 사격 연황포 퉁 퉁 퉁 퉁. 육첨은 두 팔을 좌우로 펼쳤고 그의 쌍수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룡환이 그의 두 팔을 타고 좌우로 4개가 한 번에 쏘아졌다. 허허, 그런데 왜 육첨은 적을 향해 혈룡환을 출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통 그와 상관없는 좌우로 혈주를 쏘아 보내는 것인가. 이때 육첨은 마보로 자세를 취한 후 두 팔을 휘젓고 접었다가 피기를 반복하며 내가 공부의 내기를 운용하였다. 이격역 길 새 격 동 참
4개의 혈주들은 처음에는 4개였지만 어느덧 8개에서 다시 16개로 이같이 불어났으며 이 혈주들은 한 몸이 되어 떨어져 내리는 폭회를 강력하게 두드렸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허허, 이런. 후드득 후드득. 땡그랑 땡그랑. 비록 눈밭이었지만 2개의 혈도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혈룡안에 의해 오지가 다져진 포케의 몸뚱이는 형상이 알 수 없는 고깃덩이로 눈밭에 떨어져 내렸으니 그렇다. 2명의 포케 또한 혈룡안에 의해 피떡이 되어 몸의 형체는 알 수 없이 바닥에 흩어져 떨어졌다. 2명의 포케는 겉보기에 피에 담겨진 걸레로 보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육참의 몸은 현재 강력한 내기가 운용되었는지 한방눈은 그의 몸에 접근하기도 전에 요동하여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주변의 열기로 인해 스르르 녹아 공간에서 사라졌는데, 다만 육참의 2눈은 붉은색 기광이 일어나 흡사 아수라의 눈빛과도 같았다. 짝짝짝짝짝. 사람의 박수 소리가 들렸고, 하하하하. 제마당 당주 육참, 당주의 솜씨가 가히 군계일하교 능히 구대문파의 장문인을 뛰어넘지 않겠소. 뽀드득 뽀드득. 이건이었다. 그는 육가장에서 제일 큰 갓의 끝 정원수로 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2 손은 여전히 손뼉을 치고 있었다. 짝짝짝짝짝짝. 헥! 뒤돌아서 있었던 육참은 이건에게 허리를 돌렸고, 그는 이건을 보며 매우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라. 지금 육참은 정상인의 얼굴이 아니라 흡사 괴수의 얼굴이지 않은가. 역시 연속해서 피를 보며 그의 몸에 내재하여 있었던 아수라 혈기가 폭발한 것이다. 그 정도 무공이라면 홍무제 폐하를 가까운 거리에서 모셔도 무방하겠소. 후후후후. 육참은 이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건의 우호적인 말에 그는 강력한 기세를 일으켰고, 그의 우수에 끼워진 혈룡안 2개를 이건에게 쏘아냈으니, 혈룡 기동포! 쇠액! 쇠액! 2개의 혈주가 쏘아져 올 때 어두운 공간을 가르고 있었던 한방눈은 혈주가 쇄도하는 빗살에 소용돌이쳤으며, 2개의 혈주는 육참이 이기어주를 전개하는 것인지 날아오며 더욱 기세를 더하여 붉은색 광채로 덮여갔으니, 척! 이거는 자신의 우수는 뒷짐을 지고 있었으며 그는 자수를 들어서 혈주를 향해 손을 들었다. 분명 2개의 혈주 중 하나는 이건의 수급을 노렸고 하나는 이건의 복부를 노렸으나, 이건이 좌수를 들었더니 2개의 혈주는 방향을 틀어서 이건의 좌수 손바닥으로 빨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혈주를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 앞에서 2 혈주는 멈췄고 혈주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급하게 회전하였다. 허허, 제마당 당주는 매우 급하군요. 후후후후. 스스스스스스스. 룰리익. 여전히 이건은 손을 들고 있었지만 육참은 이건을 더욱 노려보며 자신의 2 팔을 들어서 힘을 주었다. 그의 쌍수는 옷이 찢어져 팔뚝이 보였는데 매우 화가 난 팔뚝은 힘줄이 툭하고 붉어져 나왔다. 혈룡화는 이건의 손바닥과 어른 주먹 하나 거리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며 더 빠르게 회전하였는데, 참, 조금 천천히 하자니까. 이거는 펴고 있었던 손을 오므려 주먹을 쥐었다. 푸스스스스스스스스스. 후드득 후드득. 2개의 혈주는 붉은색 광채를 더하더니 천천히 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마침내 모든 혈주는 가루가 되어 눈밭바닥에 떨어졌으며 이건의 2 눈은 황금색 금광으로 물들어갔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